아니 그런데 1년 누적 트래픽 1억 만들었고 카카오빅저스 SEO 파트너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롤렉스, 마세라티, 베스트캠퍼스, 링글 그리고 어센트 출신 이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전을 맨 처음에 하려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죠? SEO 컨설팅. 빌더블이라는 회사고 구글 SEO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B2C일까요? B2B일까요? B2B겠죠? 저희가 다른 기업을 컨설팅해 주는 B2B 사업일 수 있죠. 저희는 B2B에 맞는 컨텐츠를 작성을 할 겁니다. 저희의 목적은 문의 건수를 높여서 매출을 올릴 거예요. 저희는 컨설팅 문의가 많아지면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우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짜봤어요. KPI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KPI라는 건 목표. SEO적으로 KPI는 보통은 이런 세 가지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오가닉 트래픽이 얼마나 올랐는가. 오가닉 트래픽이라고 하면 광고 없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딱 클릭해서 들어오는 그런 순수한 트래픽을 오가닉 트래픽이라 하고, 두 번째는 원하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오가닉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우리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다른 키워드로 노출되어도 우리는 우리 오가닉 트래픽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의 매출이 올 수 있는 키워드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걸로 오가닉 트래픽이 증가해야 된다. 그쵸. 여기에 몇 위에 랭킹을 하느냐도 우리의 주요 KPI가 될 겁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네. 요 거죠. 그쵸.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전환을 체크해 볼 건데요. 문의가 오는 게 전환.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문의하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문의하기 페이지를 과연 전보다 얼마만큼 클릭을 했는가,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들어오는 트래픽 대비 얼마나 문의가 왔는가. 네. 그러면 모든 키워드를 그 문의 페이지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의 페이지를 검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의 페이지를 검색하게 만드는 거겠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그 글 하단에 문의 페이지로 가게끔 CTA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 되는 거죠. CTA라고 하면 클릭 to 액션, 클릭하게 만드는 뭐 링크라던가. 우리가 행동을 유도하는 문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에 그걸로 보낼 수도 있겠는데 애매하면 그 더 잘 누를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중간에 낀다던가. 그쵸. 그래서 확실히 제가 B2B 세미나 할 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문의하기까지 가기 전에, 예를 들면 빌더블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는 경로는 엄청 많아요. 지인 소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뭐 코엑스 세미나도 했잖아요. 거기서 저를 처음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콘텐츠를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제 콘텐츠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 홈페이지도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를 알았던지 간에 사람들은 한 번 더 검색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3개에서 5개 이상 소비한 다음에 문의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견적도 크고 내가 설득해야 상사도 있고 하니까 검색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충분히 내가 가진 의심이 제거됐을 때, 신뢰가 생겼을 때 문의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글을 여러 개를 써놔야 한다. 그런 거에 가깝죠. 사람은 이제 돈을 쓸 때 불에 대이는 듯한 맞아요.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 KPI를 정확하게 알려면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재 상황을 한번 자료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툴을 가지고 실적 그래프를 3개월간으로 본 겁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하느라 바빠서 정작 저희 회사 블로그에는 8개 정도의 글만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8개 정도의 글로 노출이 3개월 동안 4만이 넘고요. 그리고 클릭수는 581번 일어났습니다. 3개월간의 그래프를 보고 현재 상황을 알았어요. 오가닉 트래픽이 구글만 봤을 때 581 클릭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하는 거는 키워드 리서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타겟 키워드를 잡아낼 거예요. 오늘 이 키워드 리서치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환율은 나중에 문의하기 페이지를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개는 왜 따르게 보는 거예요? 이 구글 서치 콘솔이 원하는 키워드를 보기까지가 훨씬 편해요. 1, 2번을 보기에는 이 GSC라는 툴이 좀 편하고, 전환율은 아쉽게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GA라는 툴까지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SEO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맨 처음에 연결시켜야 되는 툴이기도 해요. 노출 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는 노출은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노출이 페이지 개수가 몇 개 없는 거 치고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는 노출도 별로 안 일어나고 하면은 훨씬 많이 이끌 필요가 있죠. 저희는 5개 이하의 고객사만 취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 내부 사정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내 것처럼 이제 다 봐주기 위해서 5개 이하만 하는 거고, 그렇게 많이 노출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딱 알짜배기만 잡는 작업을 할 겁니다. 3개월간 목표 클릭수는
2,00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페이지인지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빌더블이라고 키워드 검색을 들어오는 사람들 빼고 그 외의 모든 키워드들로 잡을게요. 아, 그걸 빼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빌더블이라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희 지인이거나 저희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소비해본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희가 홍보를 해야 할 대상은 빌더블은 모르는데 구글 SEO는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미래 고객군이 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SEO 컨설팅이라던가 그쵸. 콘텐츠 SEO 하는 방법 뭐 이런 키워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클릭 수가 이제 3배 이상 만들자. 맞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블로그가 8개인데 8개 중에서 트래픽을 신경 써서 만든 글은 5개 정도. 제 정수를 쇼프님한테 알려드리고 쇼프님이 글을 작성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한 20개 정도 발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저희의 목표로 잡고 20개 올려서 목표 3점 몇 배 정도 띄운다. 네, 3개월 가능. 이게 트래킹 되는데 시간이 이때 이후로 측정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 말. 원래 SEO가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네. 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전에 그런 거를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첫 번째 크롤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크롤링은 애들을 긁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인덱싱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블로그 글을 올렸어요. 엔터 쳤어. 올라가. 그때부터 구글 로봇이 크롤을 해요. 크롤을 하고 인덱싱이라는 저장 창고에 넣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색인 속도가 매우 빨라서 하루면 되거든요. 색인이 인덱싱이라는 거죠?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좀 오래 걸린다고 하면 2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안 좋으면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글도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요. 우리 거 먼저 인덱싱해줘 하는 작업이 테크니컬 SEO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잘 구조화하고 메타 스크립션을 잘 넣는다.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3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11월 말이라는 모니터링하는 그 성과 측정 날을 잡았어요. 우리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갈 거고 그러면 이 20개 플러스 알파를 쓸 때 여기서부터 키워드 매핑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맵핑, 지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연결시킬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우리가 콘텐츠를 20개를 쓸 거잖아요. 20개의 키워드에 내가 상위 노출시키겠다.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1, 2, 3등 정도? 네. 그럼 이 키워드들은 SEO 관련돼서 키워드가 정말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예 오브 정예. 그러면 이 20개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까? 이 콘텐츠와 이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키워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저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콘텐츠를 먼저 하다 보니까 좋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20개의 키워드를 잡고 그 다음에 이 20개의 키워드는 각자 어떤 식의 콘텐츠를 작성을 할 거야. 우리가 나중에 구글 시트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매핑. 그리고 이 20개의 키워드를 각자 어떤 링크로 연결시킬 거야 라는 게 인터널 링킹. 인터널이라고 뭐 안쪽에 있는 걸 연결시키는 링크다. 뭐 그쵸.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익스터널. 그쵸. Yes.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백링크라고 백링크라고 하는구나. 합니다. 아, 그 백링크가 이거였구나. 콘텐츠가 있으면 중간에 어떤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 하이퍼링크가 클릭을 했더니 빌더블에 있는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 이건 여전히 빌더블이야. 네. 라고 하면 인터널 링크. 근데 만약에 이 페이지를 하고 갔는데 얘는 완전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야 라고 하면 이건 백링크.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백링크를 막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힘들게 모아온 트래픽이 물이 새는 밑빠진 독마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백링크가 이거의 반대도 있어요. 다른 회사의 네. 블로그가 빌더블을 언급해주는 백링크를 근데 저거를 어떻게 뭐 제발 저희 것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저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잘 모아온 트래픽을 왜 너한테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사실 이거에 대한 방식은 나중에 백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포인트는 우리 웹사이트로 내가 어떻게든 데리고 왔는데 밖으로 왜 보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SEO에 대해서 엄청난 전략을 막 얘기해 본다고 할게요. 근데 이 전략이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걸까요? 그건 아니죠. 저도 어딘가에서 레퍼런스가 있을 거고 저도 스터디한 게 있을 거고 제가 만약에 어떤 고객사를 했다면 그 고객사 링크를 달아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백링크의 일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구글이 판단을 하고 어떤 백링크냐에 따라서
얘는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아놨네? 이거 되게 좋은 백링크. 단순히 트래픽을 밖으로 보내는 것만 우리는 시그널로 보지 않겠다. 시그널이라고 하면 네가 좋은지 아니는지 판단하는 어떤 기준? 네, 우리가 상위 노출을 시킬 때 너네가 몇 개의 백링크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겠지만 너네가 또 좋은 백링크를 생산해낸다면 너네 또한 좋은 웹사이트다 라고 구글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해주는 이게 갖고 있다. 얼만큼 지금 밖에 애들이 너를 좋다고 말해줘. 그리고 생산하는 건 나도 좋은 애들을 되게 많이 추천해줬구나. 구글 알고리즘이 엄청 똑똑해서 결국 검색한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상위 노출 시켜준다. 단순히 트래픽이 많다고 너 상위 노출이야가 아니라 아니죠. 정말 이 읽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그게 내가 다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 신뢰할 만한 것도 넣어주면 너 되게 좋은 정보도 잘 알려주고 있네. 그쵸. 저렇게 바깥에 있는 애들 추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구글 상위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너무 많다. 근데 200가지가 뭐가 있지 하고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리뷰어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글을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검색을 한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는 목표를 이루어주는 콘텐츠를 쓰는 게 핵심이다. 그쵸. 왜냐면 구글은 광고에 사니까 체류 시간을 높이려면 진짜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만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20개의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알고 가면 좋은 개념이 퍼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트래픽이 안으로 쭉 들어가는 다음에 거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 근데 사실 SEO에서는 굳이 많이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단순하게 쪼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딱 세 단계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진짜 인지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정보성 키워드를 많이 넣을 거예요. 인지라고 하면 SEO라고 하면 뭐가 대충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보성 키워드와 이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SEO라는 걸 일단 들어는 봤어. 그래서 정말 단순히 SEO 이렇게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SEO를 잘 몰라. 근데 뭔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누가 알려주면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B2B 마케팅. B2B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마케팅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EO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SEO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들어만 본 사람들이 이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안 친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막 너무 대면대면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이 부분은 우리는 고려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SEO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데서 SEO를 한번 경험하고 온 사람일 확률이 좀 높아요. 경험했다는 건 뭐 컨설팅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받아봤던가 자기가 직접 해봤는데 어렵다거나.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SEO 용어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툴을 소개했었잖아요. GSC 이런 모니터링 툴을 좀 검색을 한다던가 메타태그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메타태그라는 뭐 용어를 쓴다던가 실제 사용해보면서 어렵거나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는 좀 단계구나. 그쵸. SEO 안에 뭐 테크니컬도 있대, 콘텐츠도 있대 이래가지고 여기 안에 뭐 테크니컬 SEO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SEO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좀 더 목적이 명확해지네요. 그쵸. 이 키워드를 탐색 키워드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를 좀 탐색한다. 그리고 이거를 정보성 키워드라고 한정 짓지 말고 여기는 유입 키워드라고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전환으로 가야겠죠. 우리 SEO 할 거야. 예산도 따왔어. 그래서 SEO 회사 7개 정도 출연. 7개 중에 어디랑 할까? 빌더블이랑 할까? 다른 데랑 할까? 그럼 이분들은 이런 검색어를 하게 되겠죠. 뭐 구글 SEO 컨설팅. 비용, 잘하는 곳. 그쵸. 그래서 아니면 잘하는 곳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환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 키워드에 가까운 게 또 있어요. 빌더블. 이미 우리를 알고 어느 정도 친해졌어. 빌더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키워드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더블이라고 검색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결정에 가까운 거? 난 모르겠다. 이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는 명백하게 구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지 있는 키워드가 고려로 가기도 하고 고려에 있는 키워드가 결정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이걸 나누는 거의 목적은 사람들을 반드시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확정짓는 게 아니고 저희가 콘텐츠를 조금 더 쉽게 기획하기 위해서. 왜냐면 결정에 가까워. 그럼 이 전환 키워드들은 블로그보다는 가격 페이지라든지 상품을 진짜 안내하는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랜딩 시켜야 쓸데없는 걸 안 보고 여기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할인합니다. 우리 이런 이벤트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유입이나 탐색 쪽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나눠주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랜딩을 해서 아 너네 B2B 마케팅 하고 싶구나 우리가 이런 정보 줄게 우리가 뭐가 더 좋은 전략이 있는지 알려줄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눠두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단계의 20개의 키워드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왕창 뽑아서 20개 정도 추린 다음에 저 3개로 나누겠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3가지 안에 넣기 위해서 키워드를 다량으로 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거죠. 1000개 정도 되는 키워드를 추려요. 그 중에서 한 500개의 나름의 괜찮은 키워드를 잡고 이 안에서 100개 뽑고 다시 또 나눠서 20개의 정의 키워드를 여기 안에 넣어버리면 쉽잖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이런 방식을 어떻게 취할 거냐? 제일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시드 키워드를 먼저 잡고 시드? 네. 씨앗? 맞아요. 재테크 할 때도 시드몬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종잣돈 같은 베이스가 되는 그런 걸 모은다. 맞아요. 종잣돈이 있어야 우리가 재테크를 해서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키워드들도 종자가 되는 이 시드 키워드가 있어야 키워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두 번째는 연관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연관 검색어 같은 건가요? 맞아요. 우리가 구글에나 네이버 치면 자동 검색어도 뜨고 맨 밑에 연관 검색어도 뜨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시드 키워드와 관련 있는 키워드는 죄다 가져올 거예요. 이걸 가져오는 방법은 자동도 있고 키워드 리서치 툴을 사용해서 왜냐면 키워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동은 검색해서 연관 검색어 나오는 거 다 가져오는 거? 뽑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정말 주옥 같은 키워드들이 많아요. 커뮤니티? 왜냐면 이 툴은 사실 사람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아직 못 가져와요. 그리고 이 툴의 대부분은 해외 툴이기 때문에 국문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을 가지고 특히 경쟁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주옥 같은 키워드들도 가져올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과정은 경쟁사 키워드도 분석할 겁니다.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서 얘네가 어떤 걸로 글 썼는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빌더블은 후발주자에 가까운 이제 컨설팅 펌이잖아요.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노하우들을 우리가 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내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가 아까 막 1000개를 뽑아서 여기서 뭐 500개를 해서 100개를 해서 20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100개가 타겟 키워드가 될 거예요. 딱 100개여야 돼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든 거예요. 제가 고객사한테 전달드릴 때는 100개 정도에 가까운 키워드를 보내지만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20개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드 키워드는 어떻게 그럼 뽑아야 돼요? 1000개 이렇게 가까이 뽑으려면 이걸 다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나요? 모든 걸 다 모았을 때 1000개일 거라는 거고 시드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한 5개에서 10개 이하로만 해도 별로 안 많네요. 충분합니다.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시드? 시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시드는 정말 베이스잖아요. 내가 SEO 하면 바로 생각나는 정도의 어떤 단어들? 맞아요. 제일 기본이 되는 단어야 되고 제일 짧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넣었을 때 파생될 수 있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시드 키워드가 검색량이 제일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서 검색하니까 네. 그러면 제일 단순한 시드 키워드 하나만 생각해보면 뭐가 있겠어요? SEO 그쵸? 우리는 지금 SEO 회사에 대한 할 거니까 SEO 마케팅도 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SEO, 마케팅.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5개에서 10개 이하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이 2개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어떨 때가? 이 시드의 역할은 연관 키워드를 가져오기 위한 마중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연관 키워드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저게 2개가 충분한지 5개가 충분한지 10개가 충분한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최대한 시드를 많이 뽑아보는 것도 좋아요. 10개가 아니고 더 많이. 예를 들면 나는 SEO와 SEO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조금 더 넓게도 많이 가져갈래. 나 그냥 B2B 관련 용어 다 가져올래. 어차피 나 B2B 비즈니스 하니까.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 관련 용어도 다 가져올래. 그것도 넘어서서 우리 고객사는 스타트업이 많으니까 나 스타트업 용어도 가져올래. 그거는 자기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지우고 가장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맨 처음에 뭘 먼저 했어요? 우리 회사는 빌더블이고 빌더블은 어떤 회사고 B2C가 아니라 B2B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제품이 컨설팅이야 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목표와 제품이나 서비스가 명확해야 SEO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잘하려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고객군이 누구일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메인 상품 SEO 마케팅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타겟군들 B2B 콘텐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이렇게 우리는
있는 시드 키워드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연관을 한번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생각으로 해서 저렇게 해봐야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툴을 써야 돼요? 아니면 검색을 직접 해봐야 돼요? 검색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긴 한데 시드까지는 저는 브레인스토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저는 검색도 하고 AI의 도움도 받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이해가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의 제품의 USP를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차별점. 예를 들어서 바비톡이라는 회사의 SEO를 한다 그러면 바비톡은 성형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성형 플랫폼은 대부분 이제 2030의 젊은 여성들이 성형 관련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런 정보를 바비톡에서 주네. 바비톡에 이런 이제 좋은 병원 리스트들이 많네. 우리 여기 가서 울세라를 맞아야겠다.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2030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법한 키워드를 또 뽑을 수 있고 성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성형 관련된 용어 울세라 비용, 울세라 효과, 울세라 부작용 이런 거를 관련돼서 아티클을 뽑아내거나 커뮤니티 글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누구한테 뭘 파는지를 정의하면 시드는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바비톡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을 수도 있겠네요. 울세라도 될 수 있고 써마지가 될 수도 있고 성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시드가 제가 했을 때 한 80개였나 90개였나 시술별로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추린 거였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시드를 보면 시드를 처음에 적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많아질수록 연관 키워드나 경쟁사 키워드를 뎁스 있게 못 가져와. 깊게 못 판다. 네. 우리가 이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정의의 키워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이 타겟 키워드는 제일 중요한 애들만 추리는 건데 그런 애들은 깊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쟁사도 미처 생각지 못한 키워드일수록 더 좋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너무 넓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얕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 회사 제품은 너무 여러 개인데요 라고 하면은 하나의 제품만 먼저 SEO를 해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다음 제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거, 가장 임팩트가 클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시를 딱 뽑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하고 잘 되면 그 다음 걸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해볼게요. 연관 키워드는 일단 자동과 수동 방법이 있잖아요. 둘 중 뭘 먼저 알고 싶어요? 자동이요. 그럼 자동을 먼저 하면은 툴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툴들을 씁니다. Ahrefs, SEM, 러쉬 그리고 최근에는 오버서제스트라는 툴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다 쓰시나요? 네. 왜 세 개나 써야 돼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테크니컬도 좀 봐야 되고 오프페이지 즉 백링크도 좀 봐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툴마다 각자 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많이 썼던 툴 중에 하나가 키워드 툴 IO 요것도 키워드 리서치한테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다 키워드 리서치로 굉장히 유명한 툴이어서 저는 이제 하나씩 다 해보는 걸 권장드리는데 너무 많아요. 하나만 딱 먼저 해봐라. 저는 요거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일 가성비가 좋은 오버 서제스트. 가격 대비 기능이 많다? 네. 키워드 리서치만 할 거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테크니컬 SEO도 하고 싶어요. 뭐 백링크도 더 잘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른 툴도 써야겠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하다?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에 네이버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냥 네이버 키워드 도구도 많이 봅니다. 오버 서제스트를 들어가서 저희는 이 시드를 하나하나 오버 서제스트 툴 안에 넣어요. 그 SEO 넣고 검색 쭉 나오겠죠. B2B 넣고 검색 쭉 나오고 한글로 나와요? S? 네. KO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5개 넣고 쭉 뽑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리스트가. 네. 얘네들을 다 하나로 합치고 중복 제거한 파일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끝? 연관 키워드? 끝! 툴로 하는 건 끝. 더 모아야 돼요? 그쵸. 일단 얘는 끝난 거예요. 얘는 끝났어. 아까 말했듯이 사람만큼 섬세하지 못하니 네. 우선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한 번에 많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걸 가져야 된다. 그쵸. 근데 얘는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수동도 있고 경쟁사 키워드도 있잖아요. 경쟁사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우버 서지스트는 다 됩니다. 경쟁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거 넣는 거랑 똑같아요. 링크 같이 넣는 거예요? 경쟁사 링크를 넣어요. 홈페이지 링크. 메인 홈페이지? 네. 그럼 빌더블이라고 치면 빌더블.io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빌더블.io만 넣으면 경쟁사에서 제일 어떤 키워드로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 키워드는 검색량이 어느 정도며 그 키워드로 경쟁사가 몇 위에 올라가 있고 몇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대략 예상돼 있는 트래픽은 이 정도다. 헐. 라고. 완전 키워드 해킹이네. 해킹이죠. 불법 아니에요? 절대. 네.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다고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경쟁사를 안에 가져와서 또 하나의 파일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경쟁사를 좀 추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쟁사를 어디로 잡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경쟁사는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네. 경쟁사를 3곳 이상. 그럼 경쟁사를 알려면 단순히 SEO 하는 데만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돼요?
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사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나랑 규모는 비슷하면서 나랑 같은 도메인이고 맞아요. 막 고객도 겹치고 좀 싸울 만한.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SEO를 잘하고 있는 회사의 SEO 방법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SEO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헐, 그리고 아닐 우리보다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고는 알겠는데 아닌 데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 인지 키워드에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아, 우리 B2B 그리고 뭐 스타트업 이런 키워드들도 가져올 수 있겠다. 네. 아니면 마케팅 용어 SEO는 아직 모르는데 SEO에 대해서 궁금해할 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이오 플래닛. 아니면 뭐 아이보스 마케터들이 아이보스. 모여있는 아니면 B2B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경쟁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보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저희가 쓸만한 것들이 좀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거는 일일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오. 부분까지 가게 되면 네.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잘 추리는 것도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그냥 한 100개 정도만 모아서 20개 하지. 왜 이거 막 1000개, 2000개 이상 모아서 많게는 막 10,000개 넘을 텐데 이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만큼 남들이 못 따라가는 키워드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 못하는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키워드 데이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냥 SEO 20개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작업들도 신경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키워드를 많이 친다는 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귀찮은 검색을 할 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우리 그냥 아예 제품 개발을 해버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구나. 키워드를 많이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이 정말 오래 걸리고 가끔은 힘들지만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과제 해오시면 보면서 아 이래서 하려고 했구나 이런 게 딱 보일 거예요. 수동은 이제 그럼 수동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수동에 있는 연관 검색어 아니면 뭐 FAQ 영역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버 서제스트에서 잘 가져와요. 근데 이 툴의 단점은 뭐냐면 해외 툴이어서 딱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잘 가져오는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SEO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아도 SEO하고 의미적으로 연관 있는 키워드는 까지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잖아요. 뭐 공짜 트래픽 이런 그쵸? 것처럼. 예를 들면 구글 상위 노출 SEO라는 말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아니면 뭐 브레드 크럼 테크니컬 SEO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SEO 넣었을 때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매력 있는 뭐 제목 짓기 아니면 뭐 블로그 플랫폼 추천 이런 말들을 이것만 넣었을 때 알아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못 가져와. 그래서 경쟁사 키워드를 보고 그래서 수동을 한번 보는 거예요. 경쟁사면 저기서 나오지 않아요? 경쟁사에서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장점 경쟁사가 그럼 SEO를 잘했었어요. 근데 경쟁사 모두가 SEO를 잘했냐? 걔네가 100% 잘했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점은 경쟁사도 모르는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럼 저기서 어떻게 생각해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부터는 수동으로 이 경쟁사 키워드 아까 봤을 때 커뮤니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우리가 다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식인 같은 거 우리가 경쟁사 키워드를 가져오기 좀 어려워요. 혹은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건 경쟁사 키워드에 오버 서제스트를 넣었을 때 못 가져와요. buildable.io 아니면 뭐뭐뭐.com, 뭐뭐.kr 이렇게 떨어진 웹사이트에서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이트들 사람들이 실제로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서 뭘 궁금해하는지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서 남겨놓은 기록들을 찾으러 다녀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SNS에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해외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잘했던지와 상관없이 댓글들이 달렸을 거예요. 템플릿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키워드 맵핑에서 이런 점을 중요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컨텐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는 작업이 수동입니다. 그렇게 수동까지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모여있겠죠. 진짜 한 1000개는 그냥 넘겠네요. 기본으로 넘죠. 저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성숙한 시장이라고 하죠. 자동차, 스마트폰 역사가 오래된. 오래되고 사람들이 검색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런 관련된 키워드들은 10,000개는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SEO가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만큼 엄청 성숙되어 있는 시장은 아니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키워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1,000개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져오시면 우리는 타겟 키워드를 뽑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타겟 키워드는 첫 번째 롱테일일 것. 롱테일이 긴 거? 네. 롱테일은 2단어에서 3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키워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조금 길게 검색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3단어에서 뭐 5단어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짧게 검색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2단어만 넘었어도 우리가 그 의도를 이거 왜 검색했지? 라고 알 수 있으면 롱테일. 예를 들어서 SEO 롱테일
아니죠. SEO 마케팅은요? SEO 마케팅도 아니죠. SEO 마케팅 회사를 궁금해하는 거야? SEO 마케팅 전략을 궁금해하는 거야? 아, 성과를 보고 싶은 거야? 모르잖아요. 그 의도가 더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럼 SEO 마케팅 대행사. 그건 명확하죠. 대행사를 알고 싶은 거잖아. 대행사 추천해줘. 그럼 SEO 마케팅 대행사 추천 이러면 더 명확. 더 명확한 거죠. 예를 들면 그냥 B2B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B2B 용어의 정의를 궁금해하는 건지 B2B 잘하고 있는 회사의 리스트가 궁금한 건지 B2B 전략이 궁금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콘텐츠를 작성하기가 좀 편해요. 콘텐츠를 명확하게 작성한다는 거는 상위 노출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그 목표랑 맞닿아 있는 거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하고 맞닿아 있는 키워드여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두 가지 중에서 막 고민이 돼요. 우리는 20개밖에 못 뽑으니까. 근데 어떤 거는 마케팅 용어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뭐 폰 마케팅이라고 쳐볼게요. 하나는 백링크 전략, 혹은 백링크 성공 사례.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우리랑 더 맞닿아 있을까요? 백링크 성공 사례 이런 거겠죠? 그쵸. 그래서 쇼폼 마케팅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지만 이거 두 개가 싸운다면 당연히 PT 있는 걸로 잡자라고 해서 비즈니스 목표에 좀 더 맞닿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검색량입니다. 그래도 높은 게 물론 롱테일로 잡는다고 하면 롱테일로 한 500짜리를 잡는다고 해도 우리는 500보다 더 높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500이랑 20이 있으면 500 잡는 게 낫죠. 그럼 검색량은 타겟 키워드는 몇 정도면 그래도 높은 편이다? 기준은 몇 정도로 보세요? 저는 도메인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은 만 이하면 엄청 작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영문으로 스마트폰 검색한 그 시장에서 많이 안 돼? 그럼 좀 애매한데? 워낙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SEO라고 하면은 100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키워드를 많이 뽑아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 뽑아와야 2번까지 해야 그거를 딱 봤을 때 이거 100까지 잘라내면 남는 거 없다. 아, 50까지는 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10, 20보다는 100단위 이상이 낫긴 하겠죠. 타겟 키워드 순서라고 생각하면 검색량으로 잘라내고 나머지 1, 2번을 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검색량으로 먼저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키워드 중에서 보는 게 편한데 검색량이 너무너무 미비한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잘 안 하는 시장. 너무 신생 시장이죠. 그런 부분은 검색량으로 자르기보단 그냥 이거 두 개로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검색량이 많은 또 다른 키워드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이 이후에 따로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너무 작으면 그런 키워드들이 스타트업 씬이나 B2B에서는 간혹가다 있어요. 검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궁금증이 연간 키워드가 1000개가 2000개야. 그럼 20개를 뽑아내는 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일이 뽑아내야 되는 건 맞다. 그쵸. 그리고 저기 옆에 왼쪽에 인지 고려 결정은 이 타겟 키워드로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20개를 만들어냈다면 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 뽑았는데 우연치 않게 다 결정 키워드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뽑을 때부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하긴 해야 돼요. 생각은 해놔야 되는구나. 네네. 그게 어렵겠네. 그래서 이 비율을 처음에는 100개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넣어서 진짜 정에 20개를 맞추는 게 팁이죠.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정도가 좋아? 인지 고려 결정. 제가 얘랑 얘는 많이 겹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근데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네. 스타일인데 얘네 둘을 합쳐서 8, 얘가 2, 8대 2로 보는 게 좋습니다. 8 정도는 그래도 많은 애들 데려와야 되고 음. 그래서 결정 키워드로 이제 2 정도 해서 전환시킨다. 그쵸. 아. 오늘은 시드랑 연관이랑 경쟁사 키워드까지 뽑아서 탈 키워드 만드는 거